발목을 뺐어요. 무릎 인대가 늘어났어요. 손목 인대가 늘어났어요. 인대가 손상되면 어떻게 치유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대가 손상되면 336으로 자연 치유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발목을 삔 다음에 오랫동안 아프고 반복해서 삘까요? 염증이 방치되고 인대가 늘어나고 관절이 굳어지고 근육이 약화되고 운동선수처럼 제대로 회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인대가 손상이 됐습니다. 살짝 늘어날 수도 있고요. 부분 파열될 수도 있고, 손상이 되면 3일에서 5일 염증기를 거칩니다. 우리는 이 염증기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2, 3일 내에 부종을 쭉 빼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주 증식기, 6주 재생기를 거쳐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염증기, 증식기, 재생기에 치료해야 되는 목표가 달라요. 염증기에는 부종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염증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얼음찜질을 30분 하루에 5회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보다 다리를 올려놓고 천천히 안 아픈 범위로 45회 3세트 굴곡 신전을 반복하면 그 부종은 2, 3일 내에 쭉 빠집니다. 당연히 염증을 줄이는 약물을 쓰고 염증을 줄이는 한의사들은 약침이 있습니다. 치수가 뭐냐면 치료적 행동 수정의 약자입니다. 재손상을 방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손상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발을 딛기도 하고 쉬어야죠. 이제 치료가 됩니다. 쭉. 증식기에 필요한 것은 인대가 손상됐잖아요. 재생이 필요하죠. 재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고농도로 존재해야 됩니다.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치유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거 논문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재생을 자극하는 전침, 약침, 재생을 촉진하는 한약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장비도 있죠. 미세전류 치료기 이런 것들이요. 인대가 늘어나고 부분 파열되잖아요. 그러면 발목 관절이 나사 풀린 듯이 헐렁해져요. 이 헐렁해진 관절을 단단하게 잡고 우리는 체중 부하를 주고 지면 반발력을 이겨내고 걷고 뛰고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치료적 운동이 필요해요. 굴곡 신전의 저항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장단 비골근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시 알아볼게요. 이거를 치료적 운동이다. 치료적 운동을 잘 하면 인대가 찢어지면 콜라겐이 찢어진 거거든요. 배열을 올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근지구력을 강화를 해서 체중 부하를 견뎌내게 만드는 게 중요한 치료죠. 재생을 시키면서. 6주 정도가 되면 이런 재생 치료를 계속 해야죠. 이 단계에서는 근지구력 운동을 하는 거고 3주는 좀 빠르기는 해요. 이 단계에서는 지구력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12회 3세트 무게를 찾아서 저항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행 교정을 하고 러닝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치료적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력을 키워서 강한 부하를 줘도 견디게 만드는 것. 우리가 줄넘기를 하고 산길 같은 거 오를 때 바닥이 평평하지 않잖아요. 협응력이 필요하고 빠른 움직임에 대처하는 민첩성 운동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운동선수들이 발목 인대가 삐고 다쳐도 빠르게 다시 뛰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발목을 뺐어요. 2년 내에 발목을 반복하면서 삐고 살았어요. 나중에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완치하는 데까지 2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몰랐어요. 생체역학을 연구해서 운동치료를 하는 의료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인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반복적으로 발목을 삐는 사람들, 처음 발목을 뺐을 때 어떻게 빨리 치료할 건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목을 뺐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후거비인대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인대가 늘어나고 손상된 거예요.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 아주 단단한 인대. 우리 인대는 600개가 넘게 있고요. 발목에 210개가 넘게 있어요. 그 중에 흔하게 다치는 인대가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후거비인대, 그리고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요 인대가 흔히 손상돼요. 인대가 손상됐다 그러면 살짝 늘어난 거, 그리고 부분 파열된 거, 완전 파열된 거 이렇게 구분을 해요. 완전 파열도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전거비인대 같은 경우는 수술이 안 필요하고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논문에서 말을 해요. 지금 이 선수가 이 발목을 쳤어요. 당연히 밀리겠죠. 그러면 장력, 당겨진 힘을 견디지 못해서 늘어나고 부분 파열된 거죠. 손상되면 336으로 회복돼요.
발목 염좌, 인대가 늘어났다. 이거를 치료하려면 인대의 기능을 알아야죠. 뼈와 뼈를 연결하죠. 인대가 늘어나면 느슨해지고 나사 풀린 듯 헐렁해져요. 그러니까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비타민C, 비타민 D, 아연, 그리고 화침, 전침, 인대재생 약침, 프롤러 DNA 주사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발목에 인대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기계적 수용기라고 하는데 움직임의 방향을 모니터해서 알려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대가 단순하게 뼈와 뼈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발목을 디뎠을 때 어느 쪽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기능이 회복될 때 반복적으로 발목이 삐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목을 삘 때 세 가지 상황 정도가 있겠죠. 급성적으로 뼈 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저는 이런 깁스를 고정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3주 고정한 후에 굳어져 가지고 근막, 인대, 관절이 굳어져서 부하가 주어질 때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통증이 나타나고, 또 하나의 상황은 리가먼트 렉시티, 인대가 느슨해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움직임의 방향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반복 염좌의 상태, 다 다르게 치료한다. 염증을 줄이고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고 이 세 가지 상태로 분류를 해서 구체적 치료 지침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염증이 있을 때는 염증을 빨리 줄여야 하고, 굳어졌을 때는 그 굳어진 걸 풀어야 하고, 약해졌을 때는 그거를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 가지 운동 플러스 트램펄린, 보행교정 이거를 권유합니다. 족저근막염 치료하면서 운동법 알려드렸잖아요. 이 운동, 테니스 공을 가운데 넣고 발목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을 하면 종아리 근육, 전경골근, 후경골근이 발의 아치를 만들어내는 근육이니까 이런 운동을 하자. 그리고 대개 바깥쪽에서 전거비인대, 종비인대가 주로 파열되니까 비골근, 장단 비골근을 강화하는 이런 저항 운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근지구력 운동은 25회 3세트, 근력 운동, 근지구력 운동 같이 하는 것은 12회 3세트, 그 다음에 5회에서 7회 3세트 하는 것은 근력 운동 해서 안 아프면 트램펄린에서 뛰고, 그래서 반응 시간도 좋게 하고, 인대가 움직임의 방향을 모니터링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회복하고, 보행, 러닝 교정으로 치료를 마무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걷고 뛸 때 부하가 주어지면 지면 반발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발목에 생기고 무릎에 생기고 고관절, 허리에 생기겠죠. 오랫동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발목은 부하가 더 주어지는데 무릎보다 쉽게 낫고 많이 안 아플까,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 발목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목수들이 이렇게 구조를 맞추잖아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무릎은 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냥 얹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발목 통증 치료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인대가 파열되더라도 정상적으로는 336으로 회복을 하니까 6주 이내에 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아플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가장 흔할 때는 치료적 행동 수정을 못해서 반복적으로 인대가 재손상을 입을 때고요. 그리고 만성염증일 때 그렇습니다. 발목 관절염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류마티스 관절염, 무주예반증, 유리체, 지간신경종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행을 할 때마다 근육의 통증을 유발하고, 근육의 통증이 생기면 발목 관절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 반복해서 발목을 삐죠. 만성염증으로 진행하고. 이런 문제들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잘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전기자극, 어떤 전침자극, 화침을 어떻게 쓸 건지, 약침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게요.